시간이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쭉 한 2분 정도로 속사포로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가까이 앉아 계시네요. 우리 강진혁 박사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얘기할 건지 숙제 줘가지고 써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냥 그 얘기를 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생각나는 거 좀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주제가 그 후세대 저희가 어떤 신진 전문가 혹은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전문가를 위한 국제 노하우 가이던스를 했으니까 어떤 이제 저희 세션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차세대 신진 전문가들이 그 어떻게 그 이런 원하는 그 포지션에 올라가서 원하는 또 그 목표를 이룰 건지에 대한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지금 최근에 국제회의에 가보면 일본은 사람이 없어요. 항상 일본이 제공하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없다. 실제 그렇고요. 거의 저와 비슷한 활동했던 사람들 있고 한국도 지금 사실 비슷해요. 신점은 있긴 하지만 좀 적고 근데 중국은 다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랑 같이 활동하는 사람 거의 이제 없고 지금 머저리티가 30대, 40대 대부분이야. 80% 정도 이상이 아마 30대, 40대일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친구들은 또 영어도 되게 잘하고 똑똑합니다. 아시겠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 소수의 전문가 엘리트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받아보면서 야, 우리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어둡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는 근근히 우리가 어떤 나름 그 어피니언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어떨까? 상당히 좀 그 퀘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표준 쪽에서 뭔가 목표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물론 다른 이제 차원에서 리더십 포지션에 가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꼭 한 가지 좀 권고하고 싶은 게 저는 그 80, 90년에 처음 IS를 다니기 시작해서 2000년 한 10년 넘게 다닌 다음에 컨비너가 됐어요. 또 이제 원래 컨비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영국 분이 제가 이제 그 워킹grup에 쭉 참여해왔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계획이 없는 컨비너가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또 IT에 제가 89년 활동을 시작해서 97년에 이제 처음으로 라포터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사실은. 뭐 영어도 못했고 또 그 표준에 대한 룰도 잘 몰랐고 그냥 이제 열심히 다녔죠. 그냥 그때는 누구도 가이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TT에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도 없었고 하여튼 아무것도 그냥 스스로 다니면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룰도 배우고 그냥 경험으로 거의 이제 맨땅 핸드핸드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첫 번째 자기가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단계로 어떤 내 기술을 표준을 만들어서 표준 에디터가 수임해서 내가 표준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 가신 분들은 그 목표에 맞는 그런 자기의 마일스톤 로드맵을 만들어내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시작해서 저 표준을 제작하기까지 타임 플랜도 있고 또 그 과정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를 내가 알아야 될까? 이거를 한번 로드맵처럼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걸 짜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글로벌 표준 리더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목표를 정해놓고 나름 이제 뭐 그 기한이 이제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그 단계를 좀 구분해서 내가 어떤 그런 역량이 필요할까? 굉장히 많은 이제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게 되려면 이러저러한 그 캐퍼빌리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것들을 자기 포텐셜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이제 목표를 요소들하고 컴포넌트들하고 자기의 강점 그 약점을 좀 정리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면 될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런 그 목표를 마일스톤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노력하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수립한 마일스톤 어떤 그 중요한 컴포넌트에서 부족한 거를 채우는 노력. 사실 도와줄 분 되게 많습니다. 어떤 그런 각 전문가 많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 룰을 알고 싶다. 굉장히 많은 강좌가 있어요. 뭐 하고 싶다.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 문제는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명작으로 멘토링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뭘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 스스로 자기의 마일스톤을 만들고 자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해당 관련 리소스나 전문가들을 컨택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효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표준을 만들든 의장서에 진출을 하든 아니면 어떤 그룹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든 그 목표를 좀 더 빠르게 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좀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말은 너무 많으신데 아마 서두마하신 것 같고요. 그럼 최민남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제가 항상 강신갑 박사님 그 다음에 해가지고 좀 비교가 돼서 좀 예, 말이 느린 게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예, 중요한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TTA의 그 전문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진 전문가, 그다음에 중진, 그다음에 명장 이렇게 해가지고 명장하고 그 아래 서로 연결해줘가지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예,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거 잘 활용하면은 표준 전문가들이 이제 새롭게 많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신진 전문가를 주로 예, 컨설팅을 했었는데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들 액티브 하시고 예, 거의 다들 만족하세요. 그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내년에 뭔가 저 리서치 펀드도 좀 많아지고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예, 그때 좀 예, 여기에 좀 많은 예, 자원이 좀 배당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컨설팅 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서로 예, 매칭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중견 표준 전문가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예, 표준화에 못 가시는 경우 좀 안타깝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젊고 능력 있고 예전에는 영어를 좀 못했는데 지금 영어도 잘하고 글 쓰는 것도 챗GPT 많이 활용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 내용도 옛날엔 두세 페이지밖에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막 20페이지, 30페이지 지금 써갖고 와요.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은 보상이 뭔가 확실하구나.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냈을 때 보상, 그다음에 어떤 의장직 가졌을 때 받았을 때,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룹 같은 거 만들면 퀘스천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보상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지원적인 면에서 좀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 박승수 교수님. 아, 여보세요. 네, 그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표준화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양자 분야 관련해서 뭐 한 5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표준 전문가 분들과 기술 전문가 분들이 같이 표준화에 나가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어떤 분이 뭐 표준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다 할 수는 없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전문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표준 전문가라 하면 이제 그 전체적인 표준화 과정을 잘 알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표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술 전문가는 그냥 연구하는 사람이죠. 논문 쓰고 뭐. 근데 그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힘을 합치는 그런 단계나 과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표준 전문가 분들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 기술만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 표준 전문가 분들도 그 다른 쪽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이 양자 분야 표준화를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표준화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문서 작성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장비에 관해서 정부나 또는 TTA가 열심히 잘 서포팅을 해주시면 저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전문가분들 이렇게 보니까는 제가 다른 그 아펙 회의에 잠깐 양자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을 보니까는 표준화에서 하는 그런 형식이 다 외교 회의에서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외교회의에서 하는 게 더 공식적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젊은 표준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더 서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예. 저는 그 표준 역량 강화의 핵심은 결국은 경험을 어떻게 잘 전수해 줄지, 그리고 표준화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해 갈지, 그리고 체계적 육성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옆에 그 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 전문가들은 많이 있었지만 표준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동통신 표준에서는 그 한 이동통신 표준에 참여한 역사가 좀 오래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 전문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표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사실은 표준 전문가는 기술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갖춰진 상태에서 표준화의 문법을 갖춘 사람들이 표준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준 경험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표준 경험의 전수라는 거는 단순하게 기술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 전수는 기본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외에 표준화 회의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감각과 경험 같은 것들이 전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 표준 회의를 계속해서 나가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표준화 회의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고르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항상 모든 회사들이 이퀄리 연합할 수 있는 컴프로마이즈 기술들을 어떻게 잘 만들지가 사실은 표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험들, 어떻게 하면은 표준화 회의의 문화와 경험과 그리고 문법을 잘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해 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CPP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3CPP 회의의 구조나 문서 작성 방식, 그다음에 어젠다에 대한 접근법, 제안 타이밍, 컴프로마이즈 방법, 협상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전수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국내 기업들이 LG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애틀이 굉장히 이제 표준 쪽에서, 이동통신 표준 쪽에서 역량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KT에서도 와 계신데, KT에서도 이제 굉장히 높은 역량을 가지고 표준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내부에 숙련된 대표들, 이 표준 대표들이 델리게이션을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SME 쪽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TTA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잘 갖춰져 가고 있는 이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회사를 넘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의 표준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표준 참여의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고요. 이 사실 표준 참여라는 거는 실제로 표준 회의를 참여해서 경험을 해봐야 실제 표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표준 참여를 직접 확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울 수도, 영향력을 가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여를 더 많이 시켜야만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라는 거는 기술이라든지 협상, 정책, IP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역량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의 잡이 아니라 뭔가 중장기적인 직업으로서의 표준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도 막 바쁘네요. 이상하게. 제가 그냥 랩업을 할게요. 아마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화를 함에 있어서는 한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람, 전략, 기술, 조직, 마지막으로 네 분 다 강조해 주신 기술 개발과 표준화의 연계. 자, 이 기술과 표준 연계는 아직도 온고ing입니다.
잘 되지는 않는데요. 네 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네 분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저는 이분들을 인텐지블 ICT 표준화 헤리티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헤리티지라는 게 뭐죠? 저희가 전통 그를 누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시면 이 네 분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뭘 강조해 주셨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전수를 하려면 뭘 해줘야 되잖아요. 이 특히 표준화는 다이나믹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내 경험과 어떤 지식 이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글 쓰고 코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표준화를 안 하게 하는 것도 표준화거든요. 그런 걸 전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네 분한테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자면, 자 TTA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TTA니까. TTA에 금방 말씀 주신 프로그램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전문가 이 자문이나 이런 거는 우리 저기 정성의 선생님 맞죠?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면 끝나면 저분한테 가세요. 그러면 바로 자문해 주실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가 TTA 아카데미라고 저희 이제 정말 책임자인 우리 단장님 오구영 단장님 와 계신데 전부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 돈도 다 정부에서 다 해주고 우리의 세금이지만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지만 오늘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게 없네요. 이 소개하는 게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저희 TTA 홈페이지에 좀 복잡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표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표준 자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아카데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표준 전문가 노하우 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1편이 그냥 에피소드예요. 2편은 어떻게 내가 표준화를 성공했냐. 그냥 읽어도 돼요. 기술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 보시면 나도 이렇게 하면 표준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걸 랩업을 하고 싶고요. 제가 더 말이 좀 많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리고 TTA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구독과 이 좋아요 이건 여러분의 사랑이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자가 얼마 안 되는데 자 마지막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으면 딱 받겠습니다. 예. 칼스트 명예교수고요. 21년도에 퇴임을 했는데 애틀이 20년, 칼스트 20년을 했어요. 근데 퇴임을 하니까 할 일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갖고 지금 TTA PG50이라고 SE5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제가 노하우가 한 40년 노하우가 정보보호하고 암호를 연구를 했는데 지금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해서 잠깐만 얘기했는데 양자내성 암호라고 하는 거 양자통신하고 조금 다르죠. 양자암호하고 그거를 이제 걔가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TTA 501의 최종 표준까지 금전 중에 이제 작업을 진행이 됐는데 딜레마가 뭐냐면 오늘 전문가분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TTA 표준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의 현실적인 문제.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 돈은 없어요. 돈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력을 투자해서 성과를 냈는데 혹시라도 우리 강신각 박사님께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말씀은 이제 TTA 표준을 어떻게 국제 표준까지 가게 할 거냐. 혹시라도 사례라도 있으면. 네, 그거는 이제 지금도 많은 TTA 국내 표준 먼저 만들고 국제 표준 제안한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단체 표준 만드는 제안 전문가들이 표준 당연히 전문가시면 좀 기고하기 쉬운데 말씀하셨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표준은 만들었죠 국내에서. 하지만 실제 이제 국제 표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TT에서 제공하는 뭐 자문 서비스라든가 뭐 전문가 멘토링 이런 것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실제 같이 전문가 매칭해서 공동으로 국제 표준을 제안해서 실제 표준 제정까지 가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TT 단체 표준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전문가 협업을 통해서 국제 표준 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과정중에 필요한 돈도 TT가 지금 할 겁니다.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 ISO, ITU 쪽인가? 그거는 이제 표준 제한한 아이템에 따라 달라지기 오케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검토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희 나중에 TT에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마 해줄 담당자 해줄 겁니다. 아무튼 돈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예. 마지막 이제 질문을 받고요. 오늘 좀 시간이 한 10분, 한 8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이
사실은 항상 느끼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하려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이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여기 제가 진짜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을 이렇게 옆에서 앉아 있다는 저도 영광이고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